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53회 시작합니다. 저는 하루 잠깐 진행을 맡은 SBS 생활문화부 박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커튼콜의 초대 손님은 그 첫사랑, 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 여러 인기작 가곡을 작곡한 작곡가 겸 교수님이신 김효근 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곡하는 경영학자 김효근입니다. 네, 작곡하는 경영학자. 네. 이화여대 경영학과 경영학과 교수님이시죠. 교수. 네. 네. 교수님 한번 모시고 얘기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예전에도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근데 최근에 조수미 씨가 이제 앨범 사랑할 때라는 앨범을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 곡이 실린 걸 보고 그 첫사랑하고 눈. 네. 그 곡이 실린 걸 보고 이 가곡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모셨죠. 네, 첫사랑의 작곡가로서. 네, 제가 그 기자간담회에 있었는데 제가 한 거의 30분 넘게 빨리 왔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 영상을 1분짜리를 계속 돌려주는데 교수님 첫사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하이라이트로 뽑아놨더라고요. 네. 그게 조수미 씨하고 길병민 씨하고 듀엣으로 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곡으로 미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번 그 사랑할 때 그 앨범의 기획 의도가 조수미 쌤의 그 첫사랑이 잊혀지기 전에 무언가 사랑을 담은 앨범을 하고 싶다는 이 소망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길병민 쌤이랑 같이 그 첫사랑 듀엣한 거. 그거를 좀 밀어주신 거 아닌가. 네. 근데 원래는 듀엣곡으로 나온 건 아니었는데 이제 또 편곡을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조수미 쌤의 그 첫사랑의 이미지를 우리 길병민 씨가 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아니까. 그래요? 다 아세요? 네. 네. 갑자기 그게 더 궁금해요. 혹시 어떤 걸 아시는지. 그것 때문에 그 우리 조수미 쌤께서 그 이번 앨범에 정말 많은 애정을 담아서 최선을 다한 작품을 하셨구나. 특히 이제 첫사랑 듀엣의 경우에도 그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 대사 부분도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분배가 됐고 또 이렇게 듀엣으로 하다가 하나로 합쳐지고 하는 그 편곡도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혀 새로운 편곡에 이 러브 듀엣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첫사랑 만드신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오래됐습니다. 첫사랑은 먼저 그 제가 그 제 아내한테 바치는 프로포즈 송으로 1985년 11월에 1985년이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건 40년이 되어 가는데 그때 이제 헌정이 됐고 작곡지부과 제 라이브 연주로 헌정이 됐는데 그 부인한테. 그래서 이제 다행히 결혼이 잘 됐고 그때 이제 그 공약을 했던 게 지금은 작곡집이고 라이브지만 나중에 이제 커서 돈을 벌면 CD를 출간해서 CD를 다시 헌정하겠다 한 게 이제 제 작곡 1집 2010년에 2010년에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음원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1년 후에 2011년에 가사를 붙여서 지금의 가곡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럼 가사는 처음에는 없었던 곡인 거예요? 네, 처음에 없고 피아노 연주곡이었고. 피아노 연주곡이었는데 그거 바꾸서 그 지금의 현재 부인께서 뭐 어떠셨어요? 그냥 결혼 예스가 바로 나왔죠. 그럼 그 자리에서 막 피아노를 치면서 어디서 프로포즈 하셨는데요? 피아노 있는 장소를 딱 골라서. 지금은 없어진 그 블란서 레스토랑에 손님이 없는 2층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어요. 작은 무대하고. 근데 마침 손님이 아무도 없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거기서 독주를 한 거죠. 그렇구나.
두 곡을 헌정했는데 네. 사랑의 꿈이라는 네. 그것도 요즘 많이 이제 네.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 네. 그 두 사랑자 들어간 곡 덕분에 아. 그 결혼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가사도 그때 쓰셨나 했는데 가사가 굉장히 정말 첫사랑의 그 설레임과 떨림과 네. 이런 게 굉장히 잘 들어 있어서. 근데 가사가 글자 그대로 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게 제가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할 때 아. 아내가 첫 그 연습에 도착한 날의 풍경이 1절이고 아. 그리고 처음 봤을 때. 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오케이를 할 때 이후에 가사가 2절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대를 그렇구나. 처음 본 순간이요. 설레는 내 내 마음에 마음에. 빛을 담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흑심을 품었네. 아, 네. 좋은 예. 말 못해 애타는 시간이요. 네. 나 홀로 점인다. 아. 네. 이게 진짜. 왜냐하면 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절대로 어느 특정 단원을 좋아한다고 그죠. 이 표시가 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해본 것처럼. 아, 예. 아, 저는 이제 지인 아니 단원이었는데요. 아, 저희 박재현 기자가 예. 작곡을 전공한 네. 음대에서. 저는 네. 이제 음대 작곡 전공하고 이제 석사를 해외에서 하고 온 다음에 진로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 지금 기자를 여기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자를 네. 하고 있는데. 아니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평생 그 경험했던 그 음악적 경험이 네. 앞으로 이 기자 생활하시는데 어마어마시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직접 또 이제 경영학자이면서 이제 작곡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셨나요? 이게 좀 질문이 이상한가? 네. 네. 원래 음악을 더 먼저 좋아했죠. 아, 어렸을 때부터 네. 정말 음악과 첫사랑에 빠져서 네. 첫 그 사춘기 10년을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음악에 쏟았더니 네. 음악이 되게 고마웠는지 네. 평생에 걸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갖다 주었고 네. 특히 이제 경영학 그러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이제 학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지난 현대 경영학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과학으로만 풀 수 없는 인간의 미래의 상상과 예술적 창조가 현대 그 경영에 도입되고 신제품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오는 그 장면을 연구하는데 저한테는 그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학적 그 경영과 예술적 경영을 통합한 그런 경영을 제가 주창을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셨으니까 이제 또 네. 그런 연구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셨고, 근데 그렇게 사춘기를 다 음악에 바치고 하셨으면 나는 음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했죠. 당연히 고3 처음 올라간 3월 달에 네.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성적이 괜찮았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음대 작곡과를 가서 작곡이랑 지휘를 하면 좋겠다고 처음 말씀드린 날 집이 난리가 났죠. 그 당시만 해도 그 남학생이 그것도 남학생이 막 음악을 한다 그러면은 많이 싫어하셨어요. 그 법대를 가서 뭐 사법고시를 하고 사법고시를 해라 이런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이제 또 두 분은 죽어도 음대는 못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된 게 이제 경제학과를 합격을 하고 대학생이 된 다음에 취미 활동을 좀 깊게 하면 어떻겠냐. 거기서 이제 타협점이 나오는 거죠. 그랬구나. 그러면 그 처음에 이런 가곡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남들 앞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신 게 언제예요? 그게 1981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1회 MBC 대학 가곡제라는 행사가 처음 열렸을 때 전국에 있는 작곡가 학생들하고 저만 이제 95명인가 아마 그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비작곡 전공 학생이었던 제가 대상을 받는 바람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때 그
대상 받은 곡이 눈인 거죠. 네. 아, 그 곡 지금도 많이 부르는데 네. 진짜. 41년 됐는데 네. 그 이제 거의 겨울을 상징하는 네. 노래처럼 네. 돼서 좀 신기하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눈이 이번에 조수미 앨범에 네. 또 실렸는데 조금 이제 재즈풍으로 새로 편곡을 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아마 실렸더라고요. 조수미 쌤이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그 고심 끝에 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네. 눈이 그동안 수많은 성악가 선생님들에 의해서 레코딩으로 그렇죠. 나온 게 네. 한 120여 아,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부 클래식 버전이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아트팝 버전으로 네. 하나 출간한 게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조수미 쌤만의 새로운 네. 그 연주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송영주 재즈 피아니스트가 편곡을 하시고 네. 송영주 재즈 콜텟이 네. 반주하셨는데 인기 검색 결과는 어? 다음과 같습니다. 금방 지금 여기에 눈이 소영주 너무 바로 재밌다. 검색이 아유, 뭐라고 하나요? 역시 소영재. 예술과 기술이. 그,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많이들 새롭게 좋아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원곡도 그렇고 지금 들어 40년이 지났는데 네, 뭐 화성적으로나 아니면 진행 같은 게 되게 세련되던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아방가르드였어요.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대상을 받게 된 그 이유였을 네.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네. 그 전까지 한국 가곡의 정서는 좀 한 중심 그리고 뭐랄까 좀 이제 전통 그 고전 화성의 가장 그 초기 버전이 중심이 된 음악 세계여서 물론 이제 선율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네. 선율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눈을 그 할 때만 하더라도 포크라든가 요즘을 치면 발라드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느린 그 대중음악 그리고 그 외국 팝송 근데 이제 저도 음악을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아했으니까 그 팝송에서 그 당시 많이 사용되던 화성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롭게 들렸을 네. 40년 네. 전에 네.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지 않고 거기에 약간 이제 재즈 화성의 그 좀 그 중요한 그 음악 요소들이 지금은 이제 섞여 있는 네. 거기까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첫사랑을 한 번 더 듣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몰랐었어요. 원래 이게 이제 피아노 곡이었는지.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따라라라를 한 게 약간 이 발성보다는 음성보다는 피아노 네. 같은 선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정확히 보셨어요. 아. 야 역시. 아니 저는 작곡가. 돌이켜 보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게 네. 예. 근데 그 가사가요. 전 보면서 어머 어떻게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박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 가사가 네. 핵심이고요. 네. 그 가사가 탄생하는데 제 아내가 역할을 많이 한 건데 아, 네. 이미 그때는 이제 같이 살고 계실 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이어도 안 되고 아. 과거형이어도 안 되고 아. 미래까지 포함해서 그냥 절대 시제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아, 그렇구나. 네. 네. 1절은 과거 얘기인데 네. 그게 단순히 과거로 끝나면 멈추면 안 됐고 네. 네, 또 네. 2절은 현재 얘기지만 네. 그게 또 현재에서 멈춰도 안 되니까 그냥 절대 그냥, 시제로 예, 그래서 그냥 살다라는 동사형은 그냥 네, 그냥 끝 그렇구나. 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다라고 안 하고 살다. 라고 한 게 너무 이게 확 들어와서 네, 그게 아주 핵심 부분인데 아. 역시 우리 김 기자님께서 날카롭게 네, 바로 네. 찝어주시네요. 아, 그게 맨 끝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 살다 이렇게 끝나니까 확 박히는 거예요. 정말, 예. 네.
가사 그렇구나. 쓰는데 정말 많이 공을 들이거든요. 음. 고민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전에도 한번 가곡 작곡하시는 분한테 들은 적 있는데 모음을 쓸 때 네. 높은 음이 나올 때 아나 뭐 이런 모음을 쓰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고음부에 이제 그 높은 도에서부터 네, 네. 그 파사지오가 들어가는 한 F나 F 샵 네. 그 정도에 있을 때는 그 어두운 소리보다 네. 닫힌 소리보다 좀 열린 열린 소리에 소리, 자음이 네. 붙어주면 아. 발성하시기가 편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고려하는 측면이 있고 네. 아예 이제 높아지면 네. 그 발음, 발음, 오 발음이 구별이 안 되는 그렇죠. 네. 그 벨칸토 발성의 한계가 있는데 아, 네. 그걸 이제 지난 한 15년 동안 아트팝 가곡이라는 그 장르 연구를 하면서 네. 한국 가사가 시가 정확하게 딕션으로 들리게 하는 네. 발성 위치나 발성법을 성악가 선생님들하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네. 실험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후배들한테도 전수가 돼서 네. 요즘은 가사가 들리는 정도가 예전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 음. 그렇죠. 예전에 이제 가곡을 생각하면 네. 네. 예전에 왜 KBS 이런 데서 네. 이제 그 성악가 분들 나와서 어디 막 파도 치는 네. 그런 데는 아, 예. 올라가서 하시고 그런 가곡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 참 음악은 좋은데 들으면서 왜 가사가 안 들린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네. 때였지만. 네, 근데 요즘 가곡은 보면 조금 이렇게 씹어서 들리는 것 같은 잘 그렇죠. 들리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그 우랄 알타이어의 특성이 우랄 알타이어. 네. 자음하고 받침 소리가 들려야 네. 의미어로 인식이 아, 되는데 네, 네. 이 이탈리안 벨칸토는 처음에 자음 잠깐 찍은 다음에 모음에 실어서 모음을, 그냥 쭉 뽑다 보니까 네. 그대를 이거를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벨칸토로 하면 예, 이탈리안 네, 벨칸토.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그 성악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하면서 네. 한국어 의미어의 네. 첫 글자에 자음이 실려 있을 때는 네. 약간 이제 씹어서라는 네. 표현이 딱 맞는데 네. 그 액센트를 얹어서 자음의 음가를 조금 높이자. 그래서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이런 방식으로 네. 의미어에 액센트를 주되 이게 음악적으로는 강약, 중강약에서 약박에 걸리면은 소리가 묻히는데 그죠, 네. 그 약박에 묻힐 때조차도 한 50% 정도 액센트를 주고서 첫 글자 발음을 하자. 아, 네. 그런데 그게 좀 이제 많이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보면은 제가 학교 시절 때 배웠던 그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합창지하고 작곡에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네. 이게 어떻게 가사가 전달이 될 것인가, 발성이 어떻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발음이 있을 때 어떤 정도의 그 음가를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막 이론으로도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근데 아. 이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론을 제가 배웠었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곡 만들 때 실제로 그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 네. 그렇구나. 예. 네. 그게 그 전에 가곡들을 보면은 정말 전달이 안 좀 되죠. 안 네, 됐었어요. 네. 요즘에는 그나마 좀 많이 되는 방향으로 네.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영상의 네. 그 학습 효과가 큰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성악과 학번으로 2013학번 이후의 학생들은 네. 유튜브에서 이런 아트팝 가곡들의 그 딕션이 바뀐 그거를 많이들 보고 그렇게 따라 해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한 2018년에 이제 졸업한 이후에 네. 활동하는 우리 성악가 쌤들은 남녀 불문하고 딕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계속 아트팝 말씀을 하셔서 안 네.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음. 이게 이제 교수님이 작곡하시는 곡에 꼭 아트팝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특별히 어떤 의도가 있는지. 15년 전에 네. 한국 가곡의 현실이 네. 많이 좀 부정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들어주는 분들이 아주 나이 많은 분들 아니면 없고 네. 그리고 생산이 돼도 그 소비자한테 잘 닿지도 않고 그 소비자들이 잘 구매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양화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이제 절박감이 경영학자 시각에서는 한 몇 년 활동하면서 심각하게 느껴졌고 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전통 가곡과 클래식 기반의 예술성은 살리자. 그게 이제 주로 좋은 시가 있으니까 아, 네. 그 시의 그 힘을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400년 동안 그 이 클래식 음악 중에 지금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명곡들 뭐 교향곡이나 협주곡이나 가곡이나 할 것 없이 그런 곡들이 갖고 있는 선율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은 살린다. 다만 이제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승부를 하거나 또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서양 음악의 그 발전 과정에 발달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쾌감을 주는 음악이 주로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네. 그다음에 팝, 네. 히트곡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음악적 요소, 화성이나 리듬이나 이런 거를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융합한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네. 새 신제품 생산 연구 R&D에 몰입을 한 거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시도가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곡을 2010년에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제 그 클래식 FM에서 그게 처음 방송된 날 네. 시청자 게시판이 정말 뜨겁게 반응을 네. 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점차 이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술성의 아트도 살리고 네. 대중성의 대중적인, 팝도 네.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 가곡 운동. 아. 그게 이제 아트팝 가곡 운동. 창시. 네, 하셨네요. 창시를 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좀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저희 이제 교수님 곡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자 지금 아내 사모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네. 예, 네. 그 첫사랑을 첫사랑을. 예 네. 먼저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애타는 시간이여 나 홀로 저린다 그 눈길만
아트팝의 창시자 김효근 작곡가 겸 교수님의 첫사랑을 들어봤습니다. 와. 네. 아, 진짜 진짜 언제 들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들으니까. 가사도 그런데 음악도 정말 40년 전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정말 세련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클라이막스 쪽 보면은 이제 감화성으로 끝나고 이제 약간 감화성. 예 로버트처럼 좀 길게 나오면서 그게 증화성 그 증화음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 살짝 부딪히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아 진짜 이게 세련되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아 그거는 네. 이 비밀이 있는 게 네. 저는 이렇게까지 세련된 화성까지는 아닌데 기본은 하지만 네. 여기에 마법을 부려준 그 예. 후배 20년 후배 편곡자가 있어요. 아. 이웅 선생님. 아, 예. 네네. 그분은 이제 그 대중음악을 음. 전공했지만 어렸을 네. 때부터 클래식 그 네네. 예중 예고를 거치면서 아, 네. 양쪽 세계의 장점을 아. 다 구사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훌륭한 작곡자이자 아. 편곡자인데 네. 그 마법의 손길이 좀 닿아서 이렇게 아. 네, 지금 들어도 세련된 네. 아, 정말 세련됐어요. 예. 그렇게 탄생이 됐죠. 네. 사실 음악 들을 때 저희끼리 한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사실 2010년도 이후에 뭐 가곡 콩쿨의 부흥기가 한 번 있었어요. 네. 아, 저희라는 거는 뭐 같이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끼리라는 아, 얘기예요. 아니 이제 저희끼리 저희 출연진끼리 이제 나올 때 살짝 했는데 친구들끼리 아, 근데 했는데 음악을 같이 공부한 친구들끼리 지금 그 근데, 얘기죠.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부흥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교수님께서 아트팝을 이렇게 재창하던 그 이후거든요. 네, 그래서 네. 콩쿨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아, 되죠. 그럼요. 저희가 네, 이제 네. 가곡 콩쿨의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세일 콩쿨하고 네. 화천비문 하천비문 콩쿨인데 콩쿨. 네. 그 콩쿨의 우승곡들이나 아니면 그 출품작들을 보면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이 맞닿아 있어요. 네. 네. 정말 세련되고 전통을 기반으로 했지만 네. 또 대중음악적 요소도 섞여 있고 섞여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성악가들이 가장 빛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 바로 곡들이거든요. 그거죠. 네. 그게 이제 교수님 곡 정말 40년 전 곡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어, 네. 역시 작곡 전공한 분을 모시고 오니까 이렇게 네. 이제 깊이 있는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 원래는 진행을 맡게 됐는데 교수님만큼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뭐 아이, 얘기하는 좋죠.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네. 사실 저도 그래서 한 2년 제가 그때 아마 교수님 한참 그 코로나 1년쯤 그때 지났을 1년쯤 때. 지났을 때 그때 연말에 그때 네. 제가 취재를 했던 것 예, 같아요. 2020년 연말쯤에. 네, 그래서 그때 가곡 가지고도 하나 썼고 네. 또 하나는 삶이 그대를 그대를 속일지라도. 속일지라도 가지고 썼는데 그때 이제 가곡 얘기를 할 때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곡들이 그런 콩쿠르를 통해서 네. 젊은 작곡가들이 굉장히 젊은 감성에 맞는 그런 새로운 창작 가곡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창작이 붙으면 이상하긴 한데 요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이제 만든 가곡들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제가 봤던 거는 그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성악 전공한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런 노래들을 많이 많이 부르는 불렀죠. 거예요. 네. 네, 교수님 노래도 불렀고 네. 그리고 근데 다른 젊은 작곡가들이 쓴 요즘 가곡들을 부르는데 네. 거기에 또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네. 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목말랐던 게 대중음악이 댄스 뮤직이 대세가 되고 힙합 계열의 그런 템포와 비트가 중심이 된 음악이 너무 커지면서 이 발라드 음악이 좀 주춤하고 있는 네, 사이에 네.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정말 세련되고 듣기도 쉬운데 감성을 건드리는 네. 가곡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 이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이 그러게요. 많이 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사가 이제 시인 경우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네, 예.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네.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저도 지금 가곡이 좀 새롭게 지금 부흥하고 있구나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기사를 썼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걸 기획할 때 만일에 그 경영학적 원리가 진리라면 그런 대중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음악적 요소가 들어간 생산 제품이 나왔을 때 네. 분명히 반응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오. 그런 네. 계획이 있었던 건데 아, 그게 네.
저 시장에서 잘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보람이 아 있습니다. 경영학적으로 와, 이렇게 설명을 그- 해주시네요. 네. 역시 사실 예술가한테 가장 필요한 게 그런 마인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적 마인드나 네. 이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네. 마인드인데 이제 또 저도 이제 예전에 예술 했었으니까 네. 제가 많이 이렇게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술이라는 것만 좀 좁게 보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을 정의하는 뭐 한 3, 40가지 관점이 미학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는 듣는 사람, 감상자는 필요 없어. 창작자인 예술가 나의 생각과 나만 중요해. 네. 라는 관점으로 작품이 생산이 되면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하죠. 네, 아, 오히려. 네. 다만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내 철학도 되게 중요하고 내 아이덴티티가 살아나야 되지만 이 대중들의 어떤 선호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교집합에 분명히 그 예술 세계가 있다라고 믿고 그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작품도 이제 빛나면서 대중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좀 극단적인 그런 접근인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많은 아티스트가 후자 쪽으로 네. 좀 생각을 해주시기 시작한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 유튜브에 뭐 그렇게 성악가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곡을 불러서 그냥 불러서. 개인 채널에 올리고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네, 많아졌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또 보고 네. 깨닫고 학습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고 네. 그런 시대 기술과 예술이 하나가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수님께서 욕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뭐 경영학하고 음악하고 같이 하시는 것도 욕심이긴 한데 음악 안에서도 이제 가사도 쓰시고 사실 뭐 오페라, 네. 가곡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 오페라 이런 게 종합 예술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세팅과 뭐 어떤 계획과 그 안에 예술성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그게 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 예술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로망을 하나씩 해보는 건데 이제 아트팝 가곡 운동을 10여 년 하고 나서 이젠 됐다. 너무 좋은 후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한국 오페라계에도 거의 10여 년 전에 가곡계하고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일반 대중들이 싫어해요. 심지어 오페라 가자 그러면은 나 고문당하는 것 같아서 보다가 싫어. 잠드시는 금방 3시간 4시간 동안 그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네. 뜻인지도 모르는 노래를 내가 왜 들으러 가 이런 이제 극단적인 반응인데 그 언어의 문제나 문화의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오페라에서 사용되는 레치타티브의 어떤 그 지루함 네. 이런 부분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성과 대중성이 하나로 결합된 오페라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그 입증하고 싶었달까 보여드리고 네. 싶어서 네. 아트팝 오페라 안드로메다라는 거를 이제 지난 3년간 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해오고 있는데 네. 너무나 관객분들이 좋아하시고 뭐 평들이 정말 좋은 평들이 많았는데 이런 게 오페라라면 계속 보러 가고 싶다. 그럴 정도로 또 그 이제 하나의 그 샘플이 나왔으니까 네. 그걸 보고 또 역량 있는 작곡가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렇게 대중성으로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오페라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올해는 저한테는 또 하나 이정표가 된 해인 게 9월달에 뮤지컬 아트팝 뮤지컬이라는 걸 네. 마포문화재단에서 마포문화재단에서 했는데 네. 그것도 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오페라하고 뮤지컬은 어떻게 그 아트팝 뮤지컬, 아트팝 오페라는 오페라.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뮤지컬에 그 스페링이 뮤직이 들어 있어서 네. 뮤지컬을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 프로덕션을 해보니까 네. 뮤지컬은 연극이더라. 굉장히 연극적인. 네. 네, 그래서 음악이 많이 강조된 것 같지만 극의 흐름과 어떤 이런 그 연극적 요소와 그 배우들의 연기가 중심이 된 네. 그 예술 장르인 것 같고
오페라는 이름이 오페라인데 네. 본질은 음악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그 안에도 극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중심에는 아리아나 또 이 네.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적 요소가 더 중심이 된 그 확연한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건 그런 본질적인 차이 외에 네. 이 배우와 성악가들의 역할이 굳이 한정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 가설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뮤지컬의 배우들이 음악을 어렵게 익혀서 노래를 하면서 그 음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네. 평생 음악 음악을, 트레이닝을 네. 받은 성악가 분들이 그걸 배워서 하게 되면 뮤지컬의 음악적 완성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제 그 가설을 가지고 내년 프로덕션에서는 좀 더 이 성악적 완성도가 높고 합창의 완성도도 좀 높은 그런 뮤지컬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안드로메다는 저는 이제 사실 보지를 못해서 네. 그 어떤 얘기인가요? 안드로메다는? 사실 제가 주인공인데 네. 그 외계 행성 안드로메다가 네. 음악이 만들어내는 주파수 자기장으로 그 행성의 외벽이 네. 보호되는 어, 그런 곳인데 네. 이게 행성 충돌 때문에 이게 음악에 깨져서 그게 깨져서. 네. 근데 이제 그 전 우주에서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네. 근데 그걸 지키는 건 음악이었던 건데 근데 그게 깨지는 바람에 이제 그 황제와 그 신하들 사이에 갑론을박을 하는데 네.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그 음악을 만드는 그 황비를 죽이고 네.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쳐가지고 어머, 네. 그 시간을 벌어서 네. 과학 문명을 완벽하게 해서 그 지키자. 자기장을 지키자 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 되는 마지막 순간 1년 전까지도 과학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들 주인공 그 미르 황태자를 시켜서 네. 우주 전체에 음악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음악을 배워가지고 복원을 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음악 학교를 찾아서 네. 왜냐하면 그쪽은 음악이 사라진 상태로 저주를 받았거든요 중간에. 네. 네. 그 음악이 뭔지를 모르니까 음. 음악을 찾아서 와서 이제 그 음악을 작곡을 배워가는 네. 과정인데 네. 그 핵심에는 음악은 곧 사랑이다. 그 메시지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와야 제대로 작곡이 되고 그걸로 이제 이 인류를 지켜낼 수 있는 음악적 자기장이 네, 네. 만들어진다. 그래서 메시지는 과학만 지금 정부도 그렇고 네. 온갖 투자가 과학기술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막 혼자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예술이 옆에 항상 네. 붙어 있어야 된다. 네. 이걸 이제 극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 목표는 아리아가 25개가 들어가는데 네.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그리고 한 번만 들으면 따라 부르고 싶고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아리아로 가득 찬 극음악이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시도했는데 그러면은 그 아리아는 다 새로 작곡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곡들도 이렇게 25개 넣고? 중에 네. 18개는 새로 작곡을 했고요. 네. 7곡은 그 주크박스 뮤지컬 인서트처럼 네. 그 극 장면에 너무 이 가곡이 잘 맞아서 네. 네. 첫사랑, 삶이 그대를, 눈, 그다음에 사랑의 꿈, 네. 내 마음의 아이가 산다, 또 내 영혼 바람대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7곡은 네. 그 안에 섞여 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익숙하겠네요.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은 그죠. 되게 익숙하죠. 예.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익숙하고. 네. 근데 네. 제가 아끼는 명 넘버들은 다 앞부분에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꼭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나중에 이 가까운 곳에서 안드로메다 오페라를 한다 그러면 꼭 와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네.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 보시는 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실
거라고 해서. 네. 네. 오페라 이런 조금 있으면 공연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교수님 곡도 이제 곧 네, 그 근처에서 하면 저도 한번 아,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드로메다가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대본은 누가 쓰셨어요? 저랑 그다음에 네. 젊은 작가랑 아. 공동 대본으로 스토리는 이제 제가 주로 네, 구상을 네. 오래 했으니까. 네. 예. 네. 근데 이제 아주 맛깔나게 그 재치 있게 네. 그 네. 대사 쓰는 거는 또 아무래도 젊은 아. 그 이제 홍민정 연출님이 네. 직접 이제 대본에 참여를 해주셔서 그렇구나. 네. 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는 이제 뭐 둘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제 예술 쪽에 좀 전념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게 저도 예전에는 그래도 예술이 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술이. 음. 그래서 좀 멀리서 보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네. 네. 특히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창의성과 창조적 그 생산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네. 네. 대부분의 OECD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제 기능적으로 의식주의 필요만을 해결해 주는 거로는 물건도 안 팔리고 서비스도 네. 안 팔리니까 그런 이제 고감성의 무언가가 필요한 시대에는 예술만이 이 과학적 생산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예술이 지금의 한 5배 내지 10배는 그 네. 중요하다는 인식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네. 네. 예, 그런 소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아, 있습니다. 네. 아. 저도 정말 예. 5배 내지 10배. 네. 아, 네. 저도 꿈꿨던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게요. 이게 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또 네. 그럼 이쯤에서 한번 그 아, 네. 고감성의 네. 가곡을 한번 네. 다시 들어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뭐를 들을까요? 작곡하신 네. 그 오페라 그 안드로메다에도 들어가 있던 삽입곡인 네. 삶이 그대를 그대를 속일지라도 속일지라도. 예, 네. 한번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고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의 그대를 참아 속일지라도
지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작곡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이런 서비스 정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예술. 관객을 위한. 네, 그렇죠. 예술은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내 언어를 표출하기 위한 거고 관객들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수님의 좀 생각을 여쭤봤었어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20세기 현대 음악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네. 과거 이 고전 그 낭만 시대의 그 많은 대중적 사랑을 받았던 곡들과는 무언가 다른 이제 음악적 특징을 자기 예술의 정체성으로 개발하고 표현하는 게 사조가 되다 보니까 1950년대에서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너무 대중들이 음악적 경험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난해함을 그 특징으로 하는 현대 음악이 오래 생산되고 그 소비되다 보니까 점점 더 관객들은 멀어지고 입지가 줄어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명제에 대해서 예술가가 관객은 전혀, 감상자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사상과 철학과 감정을 작품에다 투영하는 게 오롯이 절대 예술이다라는 극단적인 입장에만 서 있는데, 그거하고 또 정반대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움을 자기 예술의 본질로 찾아가고 자기 정체성으로 쓰지만 실제로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중들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의 예술가들이 네. 지금은 작품도 빛나고 대중들과의 사랑과 소통도 굉장히 성공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네. 다행히 아주 최근 10여 년 동안을 보면 이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나 뭔가 독창적이고 과거하고는 다른 그런 이제 예술이 음악과 이 미술계 전반에 네. 이제 막 그 확산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음. 다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예술대학의 교육과 과정의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지난 20년 동안 아무래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네. 음대하고 미대에서 네. 예술 훈련을 하기에도
4년이라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네. 기존 그 교수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네. 많은 학점이 아니라 1년에 한 3학점 또는 뭐 졸업하기 전까지 2과목 6학점 네. 정도만이라도 이 예술 행위가 일반 기업과 그 대중들이 살고 있는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일종의 서비스이기도 하고 작품 자체가 컨텐츠로서 제품이 되기도 하는 네. 그런 어떤 단절되지 않은 그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예술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네. 그리고 그렇게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예술가가 갖추어야 될 것 또는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자기를 자기 브랜드로 생각하고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컨셉 네.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과목이 정말 한 과목만이라도 있어야 그 이 좀 더 예술의 확산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네. 이미 미국과 유럽의 명문 그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에서 예술가를 위한 경영 네. 또 예술가를 위한 기업가 정신 이런 거를 졸업 학점으로 3학점에서 6학점을 강제로 부여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우리나라도 음악대학 미술대학에서 더 늦기 전에 그 최소 3학점 내지 6학점 한 과목 아니면 2과목만이라도 네. 사회에 나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주면 네.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대 다닐 때 어땠어요? 저도 제가 이제 학부를 2011년에 졸업했는데 그때 유학을 준비하면서 줄리어드 그 졸업 축사에 그 내용이 났었어요. 이제 예술가들도 학교 밖을 나가서 세상하고 만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경험해야 되고 그런 경영자적 마인드가 축사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렴풋이 학부 다닐 때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제 음악을 누가 들을까, 누가 과연 들어주며 생명력이 얼마나 될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아. 근데 그때까지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 내 작품이 만약에 제품이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세일즈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예술이 좋다면 누군가는 찾아주겠지. 그렇죠. 그 생각으로 기다리기만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와서 보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이 찾아갈 수 있고 네. 좀 그런 어떤 경영자적 마인드를 가졌다면 조금 더 우리의 무대가 넓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돼요. 네. 그 매년 정말 수천 명의 그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오는데 그 예술적 트레이닝 말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준비조차 안 되다 보니까 아주 그 예술계가 그 좋아하는 콩쿨의 상위 입상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그 제가 보기에는 멘붕. 맞아요.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내 커리어를 풀어가야 되지? 이런 상태가 돼서 고등교육의 어떤 그 사명이 좀 빠졌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있어서 혹시라도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전국의 음악대학 그 교수님들 계시면은 한 번 더 좀 심각하게 이 음대생 미대생을 위한 그 커리큘럼 네. 변화 문제를 좀 고민해봐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음대 나온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이병이라는 게 있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처음엔 이제 1학년 때는 뭐 정신없이 그러다가 2학년쯤 되면 갑자기 나 이거 음악 해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엄청 방황을 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중2병 못지않은 대이병이 있다. 그게 음대생이 한 얘기거든요. 특히나 맞아요. 음대 2학년에 확실히 그게 있어요. 확실히 있고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가 만약에 무언가 이걸 내 거에 대한 내 것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좀 다양한 진로를 개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학년 때부터 생각을 해서 결론을 아무리 내도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강사를 하고 교수를 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운 게 그거고 아는 게 그거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잘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과 관찰로 보면
학부에서 악기든 성악이든 작곡이든 음악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하고 재밌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직업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도전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두려움을 없애주고 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작은 비전이라도 학교 다닐 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꼭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지금 왜 근데 기자가 됐어요? 저는 아유 저 정말 이야기가 긴데 저는 이제 나름 저도 이제 약간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 작품의 제 능력의 효용성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세상에 좋은 곡들, 좋은 작곡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내 곡이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곡이 없을 때 과연 어떤 예술적인 시장의 큰 틀에 봐서 변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 곡이 시장에서 큰 필요가 없다면 저도 예술가로서는 일단은 별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경제학적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건데 네. 제 제자들 중에서 네. 예술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간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네. 공감 능력 굉장히 뛰어나고요. 아. 그다음에 일을 처리하면서도 그 하나하나 디테일을 그 챙기고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네. 그런 굉장히 좋은 특성이 있어서 아, 네. 처음에는 그냥 일반 상경계를 나온 그 직원들보다 조금 출발은 늦을 수 있는데 그건 뭐 금방 1년 안에 네. 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진 그런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걸 보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에 걸친 예술 교육, 음악 교육, 미술 교육이 분명히 헛된 게 아니고 오히려 전체 대학생들이 예술적 훈련을 통해서 뭔가 균형 잡힌 뇌의 네. 활용, 네. 균형 잡힌 사고와 감성의 조화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전체적인 교육 과정의 변화가 네.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31살 때 이제 완전히 진로를 바꾸고 이제 곡을 쓰다가 이제는 글을 쓰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작곡을 할 때도 작곡이 이제 뭐 구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작곡에서 막혔던 그 프레이즈라는 문장 어떤 문장에서 막혔던 그 부분이 그렇죠. 글에서 똑같이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서론을 쓰고 본론을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글에서도 그 부분이 막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곡을 쓰나 글을 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이게 예술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사회의 어떤 시스템과 같은 구조로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걸 저는 처음 느꼈었어요.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 연구에서 깨달은 게 지금 12년 전 네. 2010년경에 네. 이 아트팝 운동을 막 시작하면서 그 당시 한국 경제가 뭐 유명한 전자회사가 아무리 신제품을 내도 A자 들어가는 미국 회사한테 그죠. 번번이 네. 당하는 A자 네. 들어가는. 예, 네. 그런 현장을 어떻게 또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의 그 비밀을 예술적 그 창조력이 네. 기존의 생산 능력에 얹어져야 되겠구나. 네. 그럼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떤 걸까?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에서는 이미 그 비밀이 파여져 있고 그 내용이 서구의 유럽과 미국 또 북미의 커리큘럼에 네.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핵심은 예술과 과학의 균형적 사고, 감성과 이성의 네. 균형적 발달. 이게 돼야 극단의 성과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네. 되겠다. 그런 거죠. 네. 전 사실 교수님이 낯설지가 않은 게 네. 이제 제가 예전에 입시를 했을 때 입시를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었어요. 원래 피아노 저희가 시험을 보거든 작곡가도. 근데 그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서 그 음악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공대 교수님이셨어요. 오. 근데 그 교수님도 곡을 쓰시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뭐 의대 교수님도 곡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뭐 옛날에 뭐 보로딘이라고 하면 화학자인데도 곡을 쓰고.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들으면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술을 되게 잘 다루는 사람이 곡도 잘 쓸 수 있고 네. 어떤 분야의 성취를 이뤘을 때 네. 그런 사고 방식이 곡을 쓰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경영학과 교수로서 하는 일하고 작곡가로서 하는 일을 어떻게 동시에 둘 다 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네.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된 한 가지. 별도의 일이 아니라. 네. 네. 그리고 이게 시너지를 서로 내줘요. 네. 그러니까 네. 경영학적 문제를 풀다가 막히거나 하면 이걸 음악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면 항상 답이 쉽게 나오고 또 음악적 작곡을 하면서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할 때 네. 경영학적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면 또 답이 쉽게 나오고 네. 서로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뇌 활동인 것 같아요. 지난 9월 14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저 사랑받고 있는 인기 테너 존노 네. 씨의 그 연주로 오, 네. 연주된 버전이 있는데 네. 같이 한번 들어보면 영광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푸르른 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루 그리운 사람을 푸르른 날 들어봤습니다. 네, 이 푸르른 날이 올해 그 발표한 신곡이에요. 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창식 선생님의 그 지난 40여 년 동안 푸르른 날 많이 가요가 들으셨을 있죠. 때 가요가 네. 있는데 뭐 정말 그 오랜 세월 명곡으로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위로를 준 곡인데 이게 원래 서정주 시인님의 시인데 네. 그 안에 보면 내가 죽어서 내가 살고 네, 또 네. 내가 살아서 네가 죽고 그렇게 그 그립고 보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때 느끼는 그리움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하고는 다른 색깔의 그리움이라는 생각.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라든가 네. 또 그 세월호 사고로 정말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가족을 친지를 잃은 분들이 맑은 날 푸르른 날 느끼는 그 느낌은 슬픔과 함께하는 네. 그리움일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곡이 한국에 하나쯤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새로 작곡한 곡입니다. 아, 이거 듣다 보면은 약간 부르짖는 느낌이. 네, 절규하는 절규, 네. 그 세 번째 그 조를 바꿔서 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 아. 야단 많이 맞았는데 아, 누구한테 야단을 맞아요? 테너하고 소프라노 사람들이 거길 마지막에 왜 꼭 한 번 더 높여야만 하느냐. 근데 그 높이지 않으면 그 네. 정서가 안 나온다. 네. 네. 아. 그렇게 됐죠. 근데 그 정서가 느껴져요. 네, 네. 정말 느껴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잘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약간 오케스트라 생각하고 쓰신 것 같아요. 피아노 곡보다는 네. 좀 약간 이거보다 좀 거대한 거대한.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좀 예. 예. 그래서 대부분 곡을 쓸 때는 제 머릿속에는 오케스트라가 늘 시작부터 들리는데 아. 제가 그걸 다 표현할 줄 모르니까 이제 피아노로 완성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편곡을- 너무 잘하는 네. 그 후배의 도움을 네. 항상 아까 받으면서 말씀하신 네. 그 예. 이웅도 이웅도 있고 네. 또 엄기환 아. 작곡가의 네. 그 뛰어난 오케스트레이션의 아. 도움을 네. 늘 받아서 네. 제 정서를 표현하곤 합니다. 아. 엄기환 작가는 저랑 같은 세대. 아, 그럼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 콩쿠르에서 좀 많이 오. 만났어요. 예. 얘기가 정말- 달라지네요, 예, 완전. 존경하는 네. 작곡가. 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 아끼는 후배들인데 네. 네. 역시 작곡을 하신 분이 나오니까. 네, 이게. 오늘 얘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아, 저도 너무 그러게요. 재밌습니다. 예, 많이 배우고. 그러면 정말 많은 곡을 쓰셨는데 네. 그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애착이 가세요? 정말 다 열 손가락인데요. 네. 눈이 아무래도 제일 처음. 예, 이 처음을 잊게 했던 네. 그리고 21살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땐 정말 음악과 첫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 순수함 음. 그게 아마 오늘의 저를 여기까지 네. 보내준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첫사랑을 작곡하셨을 때는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84년 5년이니까 네, 25. 그때는 학교는 졸업하고 난 다음이셨어요? 그렇죠. 학부 졸업하고 아, 대학원. 대학원생일 음. 때. 제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오늘 뭐 다 나이 까고. 저 개인 정보 노출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어서 네. 그러네요.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네, 됐는데 스튜디오가 다음에 또 뭐가 예,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꼭 여쭤야 되는 게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 아니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연말에 제가 사랑하는 음악 얘기를 이렇게 멋진 그 두 분의 그 분석가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도 아트팝 가곡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늘 생활 속에서 어떤 위로와 희망의 노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도 교수님 모시고 네. 음악 얘기는 뭐 당연히 하는 거지만 네. 역시 경영학과 교수님으로서 본 이 예술 교육 네. 그리고 예술가들의 진로 문제 이런 네. 것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많이 얘기를 했- 해주셔서 네.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 속이 다 네. 후련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